자, 아까 우리 문제집에서요, 거기에 해설 좀 수정할 게 있는 게, 아까 보시면은 입체환지에서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옛날 규정 잘못된 게 있거든요. 해설 파트. 그 해설이 173페이지. 해설이 몇 페이지 있는 거예요? 해설. 215페이지. 예. 210 해설 215페이지 어디에 나옵니까? 12번.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12번의 해설, 215페이지 12번의 해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까 특별자치시장 틀리게 나온 문제 있었죠? 그 해설이 몇 페이지 있나 그러면 그거 해설이 몇 페이지 있죠? 특별자치시장이 거기 217페이지 20번에요. 거기 특별자치시장 이거 빠져야 됩니다. 20페이지의 해설에 특별자치시장을 빼주세요. 공법 문제 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편집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 지나도요 안 바뀌고 오류가 없는 책이요. 그 한국사 책 있죠. 한국사 책 있잖아요. 그거는 오류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한 10년, 20년간 똑같은 원고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가 없대요. 그 제가 원하는 게 이순신 장군님이 다시 살아나서 전쟁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쓸 게 나올 텐데 할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학과 그 분들 요즘에 한국사 능력 시험 보잖아요. 한국사 능력 시험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험 보는데 그게 10몇 년 전에 찍어놓은 거래요. 동영상을 10년 전에 찍어놓은 건데 그래서 그 찍어놓으신 선생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야. 10년간 하도 변화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공법은 아침하고 저녁이 틀려서 참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 바로바로 반영 안 된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고쳐드릴게요. 자, 220페이지 이제 거기 정비법이 나오고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223페이지에 기출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현행법에 맞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 기출문제는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현행법에 맞게 다 수선, 다 대수선에서 대수선. 자, 1번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을까요? 2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면 해가지고 자, 우리 정비 기반 시설 양호란 말이 나오면 재건축이 나와야 되는데요. 잠시 여러분들 핵심 정리한 것 중에서 220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나오죠? 자, 220페이지 박스 안에 1번.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뜻이 나오는데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거 극히 열악하고 극히야 그냥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도 아니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하거나까지를 딱 끊어요. 거기까지가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뜻이었어요. 하거나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작년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뜻이에요. 중단된 지역의 사후 정리하는 거. 자, 단독주택 가로치고 및 다세대 주택 가로치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가로치고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겁니다. 가로치고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두 개의 사업이 하나로 더해지니까 뜻도
두 개를 하나로 더해버렸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뜻을 시험 지문에 내려면 한 3줄 정도 써야 되는데요. 이거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야. 박스 안에 이걸 써놓고 가로를 치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정비법의 대표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친 것들을 갖다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정비 기반 시설이 한 번 더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2번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 노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가 작년에 주택 재개발 사업의 뜻이야. 하거나 뒤에 부분이 작년에 있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뜻이거든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새로 짓는 건데 뒷문장을 보시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개가 더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도로 잘 뚫려 있고 상하수도 시설 좋아요. 양호 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가로를 치고 작년까지는 그냥 주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요. 단독주택은 특별법으로 갔죠. 단독주택 재건축은 특별법으로. 공동주택 부시는 것만 정비법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이 3개의 의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1번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 정답은 2번이 틀렸지만요. 자, 1번 지문은 노불량 건축물의 뜻이거든요. 1번 지문은 노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가장 짧은 지문이에요. 너무 내기 좋아. 멸실,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 우려. 노불량 건축물이다. 3번 도로, 상하, 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용어 정의는 무조건 시험 나오는데 정비,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구별하는 문제 지금 최근에 4문제나 나왔어요. 또 나옵니다. 이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3개를 기억해야겠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공자로 시작하지만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이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요거 맞는 건데 우리 토지 등 소유자도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자, 요 토지 등 소유자는 붙였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요 2개 사업에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3명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들거든요. 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 때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게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은 안 만들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대상자가 바로 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2개 사업에서는 3명 중에 하나에만 해당돼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할 때요. 가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재개발 사업에서요.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원칙이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 소유권만 가지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때 우리 그 건축물을 갖다가 뚜껑이라 그럽니다. 뚜껑. 밑에가 없다는 거야. 뚜껑. 예. 뚜껑을 사시면 안 돼.
나중에 분담금 폭탄을 맞아요. 뚜껑은요. 당장 살 때는 싸. 나중에 분담금을 엄청 내야 되거든요. 뚜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됐는데 40평대 지분을 갖다가 자기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평대 지분을 갖다가 한 6억을 줘야겠는데 저는 4억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4억짜리 40평대 지분을 드릴게요.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있는 거.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몇 천만 원 안 나와요. 당장은 사는 싼데 나중에 폭탄을 맞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만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만 있어도 예,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 개념인데,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말해요. 건축물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때 요 밑은 뭔가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선생님 문제집에는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로 나왔는데요. 같은 사람. 밑자를 중심으로 앞뒤를 바꿔도 같아. 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웃을 일이 아니야. 예.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은 말이죠. 한 사람이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이걸 왜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시험에서요. 틀린 지문으로 여기다가 지상권자를 계속 시험에 내는 거예요. 지상권자 X. 토지나 건축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를 해요.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당합니다. 그 매도 청구 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 옆 동네에 재개발할 때 봤더니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를 인정해 주던데 그래서 나도 분양권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전원 다 패소합니다. 왜? 법의 명문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많은 대법원 판례가 바로 토지나 건물 하나만 소유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못 받게 됐잖아요. 조합원 자격 달라는 소송 이게 제일 많아요. 판례. 재건축에 대한 소송은 다 그거예요. 둘 중 하나.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요. 중개업을 할 때 자기가 먼저 번에 하던 곳이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그때는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해도 조합원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옮겨가서 권리금 받고 팔고 해필이면 재건축하는 곳으로 옮겨갔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했어. 그거 산 사람이요. 나중에 매도 청구 당해버립니다. 예. 그 조합원 자격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고객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예?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까지 공부하고 저 뒤에 주택법, 건축법 몇 개 외워서 40점 넘기는 전략을 학교 가셨거든. 예. 그리고는 중개사 사무실 앞에 크게 써놨어요. 재개발 전문, 재건축 전문, 토지 전문. 예. 다 그래 다. 예. 개업한 첫날 있잖아요. 크게 재개발 전문, 재건축 전문, 토지 전문, 분양권 상담. 예. 하여튼 다 써놨어 거기다가 써놨어.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합격하신 분들의 그 성적을 게시하자. 공인중개사 정문 앞에다가 성적 게시하자. 특히 공법 성적이라도 몇 점 맞고 붙었다 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상권자 나오고요. 여기는 지상권자 맞는데 임차권자라고 틀리게 계속 나와요. 임차권자 아니에요. X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까먹기 전에 또 4번 지문 딱 봤더니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요거는 뭔가 주택 단지가 돼요. 토지는 주택 단지라고 한다. 그 말이 빠져 있죠, 그렇죠? 예.
토지는 주택 단지라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 단지라 한다. 예,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경험상 보통 지상권자라는 지문이 있으면 한번 주어를 보면 돼. 재건축 사업이네. 지상권자 안 나오죠? 3번이 정답.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거.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거 뭔가? 예?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은 다 공동 이용 시설, 광장이죠. 광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정비 기반 시설은 일단 출발이 기반 시설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은 출신이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아니면 안 돼. 기반 시설이 바로 정비 기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 정비 대상이 되는 정비 구역 내에 있어야지 정비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비 기반 시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냐 아니냐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요. 공동 이용 시설을 보면 공동 이용 시설은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정비 기반 시설 일단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서 기반 시설이 아닌 것이 공동 이용 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1번 재개발 사업의 뜻이 나왔네. 그렇죠? 정답이다. 2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는 할 수가 없어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나 업자하고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틀린 지문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공동 시행할 수 있다고요. 3번은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신축 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20년을 40년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될까요? 그래도 틀린 지문이 돼. 전제 조건을 써야지 옳은 지문으로 봐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래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40년 이상의 경과 점점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공원하고 공용주차장, 공동구는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작업장은요. 요거는 공동이용시설 맞아요. 공동작업장은 기반시설이 아니잖아. 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지 임차권자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 용어 정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몇 번이 옳은 건가요? 3번 공동이용시설,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 3번이 정답. 정비기반시설 2번 보세요. 정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구가 정비기반시설이에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 억지로 틀린지 만들었는데 억지로. 예. 1번 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 틀렸네. 그렇죠? 예. 대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은 두 명만을 말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안 나와요. 캠코는 안 나옵니다. 자산관리공사. 예. 6번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작년도 기출문제고요. 작년에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시험장 갔어요. 공짜로 시작해도 진짜 공동작업장처럼 공짜로 시작하는데 공동이용시설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걸 외우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예, 공공, 공지, 공원 이런 것들은 공짜로 시작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고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 이용 시설이 공동 작업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몇 개씩 풀었습니다. 이거. 그다음 또 외치고 갔어 공동 작업장. 예. 그랬는데 1번을 안 찍고 2번을 찍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선생님 다른 거는 다 공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자가 나오는 이게 정답 아닐까요? 예. 1번 공동 작업장이 정답이죠. 예. 자, 이제 225페이지 예상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자, 틀린 거 찾기인데 그 1번 지문 같은 거는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거예요. 도시미관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까지가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이다. 이게 하나가 더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그래서 기본서 표현하면 밑줄 잘 쳐놨다고. 그거. 예, 잘 쳐놨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이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 왜? 전제 조건을 다 쓰더라도 지문이 짧아요. 예. 그 다음에 일단 2번은 틀려 있죠? 예. 2번 틀려.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예. 나머지 3번, 4번은 다 설명, 5번도 다 설명드렸다. 예.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틀린 거 찾기인데요. 동그라미 3번은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하고 똑같이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왜? 돈이 몇 줄이야 이거. 못 낸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노후불량 건축물 중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내진 성능이에요. 내진 성능. 왜? 내려고 봤더니 옳은 지문을 만들려면 한 7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요. 문제는 항상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 개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내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에 앉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앉히지를 못해가지고 인쇄할 때. 그래서 요거는요. 틀린 지문으로 낼 수가 있거든. 틀린 지문은 얼마든지 줄여도 돼. 그렇죠? 어차피 틀린 거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 한번 읽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 내진 성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급수, 배수, 오수, 설비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급수, 배수, 오수, 설비.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을 우려되는 건축물. 예, 이렇게. 그러니까 3번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 그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나머지는 한 번씩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고요. 3번에 옳지 않은 거 찾기인데요. 틀린 거 찾기입니다.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이 4번이 올해 예상 문제야. 4번 지문이. 4번 지문. 올해 예상 문제야. 이 4번은요. 우리 기본서를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문제거든요. 4번. 예. 자, 우리 4번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요. 거기 정비 기반 시설 중에 자, 329페이지 4번의 정비 기반 시설을 펴 보세요. 자, 329페이지에 4번의 정비 기반 시설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3개.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이고요.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하는데
밑에 박스 중에 3번에 공공공지 체크하세요. 공공공지. 이미 체크돼 있습니까? 예, 돼 있죠. 잘 해놨네. 본인 필적이에요. 공공공지, 우리 공토를 말하고 다음 페이지를 싹 넘기면은 9번이 나와. 9번이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써놔서 예상 문제라고. 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밑줄 쳐 있는 게 공동이용시설이 밑줄 쳐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인데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거. 원래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동이용시설이 정비 기반시설이 돼버리네. 이게 마지막 남은 시험 문제.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거 나온 거 봤어요. 낸 거 봤다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지만. 그래 우리는 이거를 알아두고 시험에 나오면은 네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자, 다시 우리 문제로 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쫙 보시면은 226페이지의 3번 문제, 4번이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죠. 그렇죠? 예. 공동 이용 시설이지만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예. 4번 틀렸고 1번 우리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등장해요.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의 주어 국토부 장관이 정비 기본 방침을 10년마다 정해야 되고요. 이번에 여러분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 기본 방침. 예. 3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이 되고요. 5번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유자 시설은 공동이용시설이다. 맞습니다. 4번에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지문을 우리가 시험에 많이 냈던 이유는요. 한 줄이면 되거든. 옳은 지문 쓸 때 한 줄이면 돼. 그 다음에 4번 지문이나 5번 지문도 시험에 나왔던 이유는요. 두 줄이면 돼. 자, 두 줄. 그렇죠? 예. 좀 틀린 거는요. 거기 지금 2번은 틀렸죠?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지하고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예요. 건물은 새 건데 그 앞에 대지유로 철도가 지나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려면요. 철도가 지나가는 그 사이를 뛰어서 들어가야 돼, 집에. 아, 깜짝 놀랐네. 나 요즘 심장도 약한데. 깜짝 놀라서 물 한 잔 마시고 해야겠다. 이거 잘 보관해 주세요. 점유 보조자. 절대 점유 요소를 갖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가 돼야 돼. 예. 나는 왜 이렇게 공부 잘하지? 예. 여러분들도 법대 가가지고 4년간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공법이 나오고요. 형법 하다 보면 민법 나오고 막 그래요. 하루 종일 거기서 살다 오잖아요. 그럼 입만 열면은요. 법이 나와요. 입만 열면은. 예. 근데 우리는 학원에서만 잠시 법을 공부하고 집에 가면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지금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건물은 새 건데 그 앞에 철도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건물이 낡아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위험해서 못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못 쓰는 것은 마찬가지. 노후불량으로 철거할 수 있고요. 지금 3번도 완벽하게 전제 조건 썼죠?
40년. 근데 지금은 그 5번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20년 이상 30년 이하라는 말을 써줘야 돼. 그렇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하, 30 이하만 써주면 더 정확하겠죠. 5번은 그 다른 교수님께서 내셨던 지문 하나 가져왔는데 30년 이하 더 써줘야지만 더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정비 기본 계획 해가지고요. 자,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자,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옵니다. 사업 시행 절차의 출발점이요, 요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 딱 하나만 수립돼 있고요. 정비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러면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 그러면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300군데 한다. 정비 계획도 3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요 절차에서요, 보통 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정비 구역은요, 지정이 있고, 그렇죠? 정비 구역 지정이 있고, 정비 구역 해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과 관련되라고 시험 나오고, 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통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한 문제,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과 해제까지 한 두 문제 정도 평균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쪽 파트에서 여러분들 잠시 거기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 중에 227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정비 기본 방침 앞에 나왔죠? 10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기본 방침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공식 명칭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공식 명칭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줄여서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나왔고요. 또는 더 줄이면 기본 계획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보통 정비 기본 계획으로 나와요. 그 밑에 수리권자를 딱 보시면 이거부터가 시험 문제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빠져 있는 사람,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군수 X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 군수는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없고요.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거든. 10년 단위로 수립.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대도시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예,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수립해야 되고요. 50만이 안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때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는 거 나왔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수립 절차에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승인 절차,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보고, 기본 계획 수립한 사람은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시장이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돼요. 228페이지 이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정비계획 누가 수립하는지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인 6명 시장, 군수인데 단 군수 뒤에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고 그러면 6명 시장, 군수를 뭐라고 하는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라 부르겠다. 예. 그럼 여기 지정권자에 안 나오는 사람이요.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광역시 군수는 물론 제외고, 예.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못하네. 그렇죠? 예.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X. 선생님 어디선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있었잖아요. 어디서 있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죠. 정비구역은 천재지변이 아무리 있어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 못해요. 예.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춰야 될 텐데. 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항상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이러는 것을 머릿속에다 입력시킬 수 있을까? 머리 뚜껑을 열어서 인쇄를 해서 다시 꼬맬까? 하여튼 6명 시장 군수,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그렇죠? 정비기본계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6명이요. 정비계획도 결정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6명이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 그러면 강동구청장이 자치구 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광역시 군수입니다. 줄여서 구청장 등이라고 부르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요. 서울특별시장은 정비계획을 갖다가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입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가져오면은요, 예,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그렇죠? 입안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는요, 강동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강동구에서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강동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입안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해야 되고,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를 보세요. 의제사항. 정비구역은 장차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예정지죠. 따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 없대요. 자동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또 정비계획이 바뀌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보고요. 가로 2번은 정반대예요.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먼저 지정돼 있어요. 이럴 때는 정비계획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반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요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 등 해제입니다. 왜? 주변에 하도 해제되는 곳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는요, 정비구역은 해제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 해제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그럼 예전에는요, 정비구역 한번 지정하면요, 중단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야. 한번 지정하면요, 하다가 중단해. 또 생각나면 또 해. 하다가 중단해. 또 생각나면 또 해.
그 주변에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한 10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날 때마다 공부하시니까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35년 걸린 곳도 있고 30년 만에 입주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없애기 위해서 정비구역 해제라는 제도를 5년 전에 도입했고요. 매년 시험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정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뭐 몇십 년 만에 입주했다 이런 말이 이제 안 나온다고요. 예전에는 있어요. 예전에는 몇십 년 만에. 자, 우리 정비구역 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 해제. 이번에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의무적 해제에 보시면은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예요. 1번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했을 때 3년. 3년의 가로치기 나오겠죠? 예. 2번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두 개의 사업에만 적용되는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단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요.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2년이고요. 조합이 나오면 3년이에요. 그래서 1번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2년이네. 그렇죠? 동그라미 2번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 3번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3번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그렇죠? 예,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그래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 써역기 시험 문제고 3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일 때예요. 이게 작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몇 년 내에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5년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4년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4년짜리가 있어요? 없어. 연장하면 4년 되는 게 하나 있어. 연장하면 4년 등이 있었죠. 지분 쪼개기 금지, 3년 이내 지분 쪼개기,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고 1회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것만 연장했을 때 4년짜리가 하나 있고 원칙적으로 4년으로 나오는 건 우리 시험 범위에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이것을 4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정답 찍어주면 되는데 고민하다가 엉뚱한 거 찍어. 예. 5년이죠. 5년. 그 다음 이번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야. 지도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할 수 있는 사유 4개가 나오죠. 1번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도한 부담. 2번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번이 타켓이다. 시험 문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할 때 그러면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70%란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70%가 반대해도 30%가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조문이에요. 30%만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예. 30%입니다. 그 시험에 과반수로 나오거나 50%로 나오거나 그렇겠다. 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합니다. 4번 자력 방식 있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등을 하는 경우 자력 방식이죠.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의 가로를 딱 치고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아, 복잡하다. 예. 10년 3분의 2. 아니 몇 분의 몇 외우는 게 제일 짜증이 나요. 아, 미치겠어 그런 거 보면은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써놨으면 좀 오랫동안이라도 지속시키든지. 예. 1년에도 몇 번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다 매년 바뀌어. 예. 매년 바뀌면은 기본서도 다 새로 써야지. 문제집도 다 써. 다 새로. 예. 근데 가끔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편집하는 아가씨들이 있죠. 편집하는 아가씨들이 봤더니 작년과 똑같은 것 같아. 작년 편집했던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전혀 똑같지가 않거든요. 다 바뀌어 있거든. 숫자도 바뀌어 있고 몇 년도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누누이 공법을 편집하는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언뜻 보면 작년 거하고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바뀌어져 있다. 편집을 새로 하라 그런다고요. 새로 하는데 며칠씩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나절이면 끝낼 수 있어. 작년하고 똑같은 줄 아는 순간. 예, 그렇지 않거든요.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바꿔내는 거 찾아내는 게 숨은 그림 찾기야. 예. 다 요만한 거 바꿔놨거든요. 요만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이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도요, 작년까지는 틀린 지문이 올해 맞는 지문 돼 있고 막 그래요. 기출문제도 다 바꿔놔. 그 기출문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새로 만든 문제가 돼버려요. 그 3번의 해제 효과를 보시면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선생님, 왜 정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정비계획 내용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1번이 뭐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그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그러면 주거지역끼리 변경, 상업지역끼리 변경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주거 1종이나 2종을요.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바꿔야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요. 정비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키고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전용주거 1종이나 2종이었던 곳이요. 정비계획이 발표가 딱 되는 순간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나와요. 예. 그때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는 날이야. 제발 일반 주거 3종 나오기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할 때 왜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앞에 자리 딱 있잖아요. 바로 교탁 바로 앞에 있는 자리. 모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님이 수업 들어오셔서 아침에 조합장님. 그분의 직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15년간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예. 자격증 없이 15년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유지지 당연히. 그래서 조합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자격증 없이 15년 부동산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격증 따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침에 딱.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은 두 마디 하셔요.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 보면은 항상 공법 과락이에요. 모의고사 보면 과락입니다. 예. 중개법, 법정 수수료 이상 받아도 된다? 맞다 써요. 본인이 항상 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하던 것을 다 체크하니까 항상 과락인 거예요. 항상. 예. 근데 한날 그분은 절대 결석을 안 하시는 분인데 한날 결석을 하셨어요. 왜 결석했는가 봤더니 그날이 그 재개발 지역에 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날이었어. 자, 정비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잖아요. 거기가 전용 주거 1종, 2종 지역이 섞여 있는 곳인데 다 기도한 거지. 일반 주거 3종이 떨어지면 좋겠다. 예. 그러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조합원 부담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주거 2종으로 결정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렸고요. 삼성하고 현대가 사무실을 갖다 철수해버렸어요. 바로 그날. 삼성하고 현대가. 일반 주거 3종 나오면 시공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다 철수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1군 업체 다 철수. 2군 업체만 남은데 이거 재개발 해봤자 수익이 안 날 줄 생겼거든요. 재개발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희 조합장님께서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 그래 시험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노트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재수할 때는 이제 저 뒤로 가서 맨 뒷자리로 가가지고 노트를 하나 장만하시더라고. 이제 붙을 때가 된 거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붙었을까요? 또 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안 됐어요. 예. 결국은 못 붙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험 이제 임박할 때 같은 학원의 그 아저씨 두 분끼리 우리 스타디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쯤 돼가지고 독서실을 잡아놓고 둘이 스타디를 이렇게 하시는데 스타디가 음주 스타디야.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몇 마디 하다가 나가서 한 잔 마시고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얘기로 한 10시간 보내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들 9월 달부터 만약에 그 독서실 끊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학원 와서 문제 풀고 독서실 가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학원하고 집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집 앞에 독서실 하나 잡아놓고 마지막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이가 30세 미만으로서 예 머리도 좋고 그 자기 관리가 잘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단 남자 여자 서로 사귀지 않는 혼자가 사는. 예. 이거는 정말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원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왜? 자기 집중적으로 하면 더 알차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부했던 거.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보면은요. 9월 달에 독서실 잡아놓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침에 학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2시간을 절약하고 싶대. 그러면 더 많이 공부할 것이다. 아마 그거는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첫날은 딱 학원 출근하는 시간에 나와서 독서실 가요. 첫날은. 둘째 날부터 이제 30분씩 늦어지기 시작해. 출근 시간이. 그래서 빨래도 좀 널어놓고 세탁기 한번 돌리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스위치 좀 눌리고. 예. 근데 먼지가 좀 보여. 자꾸 먼지 걷어놓고 먼지 좀 털고 나온다고요. 한 일주일쯤 지나잖아요. 11시쯤에 나오게 돼요. 이제 집에서. 나가려다 보니까 나가서 독서실에 도착하면 점심 먹을 때가 되거든. 그냥 점심 먹고 나가자고. 점심 먹고 나가거든요. 나가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놓고 나가잖아. 예. 그러면은 오전에 학원 갔던 친구가 오전 수업 다 듣고 자기하고 같은 시간에 독서실에 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충격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 친구는 오전에 수업 다 듣고 이제 복습하러 독서실에 오는 거고요. 자기는 그 친구한테 문제 하나 줘봐 해가지고 이제 셀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독서실 잡아놓는 그 40대, 50대의 남녀의 그 생활입니다. 이게. 열받거든 또. 그러다 한 2주일 있다가 다시 학원에 오시는 분인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우왕좌왕하다 결국에는 시험에 58점, 59점. 내년을 또 기억하고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봤을 때요. 독서실 잡아놓고 마지막 한 70일, 뭐 2달 정도 정리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이가 어려야 돼. 아니면 나이가 좀 되신 분이라도 공부를 아주 잘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집중력도 좋고. 그 다음에 남하고 어울리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면 이쁘면 안 돼. 이쁘면 안 돼. 이쁘면은요, 계속 누가 커피 한 잔 참거든요. 안 이뻐야 돼. 예, 예. 그러면 그 가능해요. 예. 남자일 때도 잘생기면 안 돼. 예. 그러면 혼자 공부 가능해요. 근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강제로 그냥 나와서 학원 올 때 뭐 좀 외우면서 오고, 와서 문제 풀고, 가서 복습하고, 그냥 하던 대로 끝까지 쭉 하면 되는데, 더 잘하려보다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항상 자기 스스로 무너져. 예, 남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요런 것들도 듣고 좀 있으면 또 까먹어요. 근데 문제 풀면 또 기억 재생하고 몇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짓겠다, 공원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은 정비 구역이 해제가 되면요.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다시 전용 주거 지역 돌아가고 도로 설치, 공원 설치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 다만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요, 정비기반 시설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도로 설치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없었던 걸 낭비가 심하잖아, 그렇죠? 예. 환원되는 범위 제한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밑줄 치세요.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뒷정리해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구역. 작년까지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었는데 우리 통합됐잖아.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뒷정리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우리가 봐야 될 문제 범위까지 보셨고요. 이제 그 뒤에 행위 제한 나오죠. 예, 행위 제한은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